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친과 서로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 혼란이 와서 글을 써봅니다. 남친 집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남친이 모두 집안의 장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사가 1년의 명절을 포함해서 11번이라네요. 보수적인 아버님과 성격 강하신 어머니가 계시고요.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대신 한 달에 기본 2번은 시댁에 방문하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이끌어가는 맏며느리를 원하신답니다. 결혼하면 친정은 멀어지고 예비 시댁과 같은 지역에 정착하길 원하신다고요. 거기다 제가 평소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남친은 화장과 옷차림 등 제 성향 자체를 바꾸길 원합니다. 시부모님 2분 다 교사 출신이라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하면서요. 현재는 주말 커플로 지내고 있는데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하며 집안의 대소사나 챙기랍니다. 그게 훨씬 쉬울 거라네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라고요. 해서 내가 니네 집 종노릇 하려고 결혼하는 거냐? 라고 따졌더니 회사 생활 힘들지 않냐? 돈은 내가 벌 테니까 하고 싶은 공부하고 운동이나 하면서 취미활동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네요. 남친이 말하는 걸로 보아 전업으로 지내게 되면 시댁에서 호출이 잦을 게 뻔한데 공부하며 운동 다니는 며느리가 가능할까요? 남친은 의무를 다하는 만큼 나중에 권리가 생길 거다. 재산도 다 맞이한테 간다. 그걸 감수하면 10배가 생긴다. 부모님을 모시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일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남들 다 그렇게 산다. 하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남친이 부모님 뒷받침 아래 공부를 오래 해와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하는 눈치 같습니다. 아마 그 효도는 남친 본인이 아닌 제가 해야 하는 거겠죠.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남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 와이프와 해외여행 간다고 집에 못 와도 이해할 거라 말씀하실 정도로 둘만 잘 살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정반대인 남친 집이 이해되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둘째라 집에서 제사 준비하는 걸 본 적도 없었고 명절에는 먹기만 해서 제사 음식 하는 걸 아예 모릅니다. 남친은 결혼하면 400 넘게 버는 전문 직종 외벌이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해주시니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연금 받는 시부모님이라는 조건까지 있으니 본인이 상당히 좋은 조건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도 부모님 노후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거기다 저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죠. 저는 결혼 비용 반반하고 대출 내서 집을 구해 맞벌이를 하더라도 둘만 잘 살고 싶습니다. 시댁에는 정말 기본돌이만 하고 싶은데 이 결혼 괜찮을까요? 사실 제사 11번이 말이 쉽지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번꼴이라는 말 아닌가요? 남친 말로는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전부치고 돕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다 한 달에 2번은 시댁에 찾아뵈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으니 더욱 못할 것 같습니다. 남자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해오면 당연히 희생하고 살아야 하나요? 결혼은 둘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 글을 써봅니다.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이 결혼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남친 밑으로 결혼한 남동생이 한 명 있어 며느리가 둘이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발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댓글들이 많이 달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친과는 헤어졌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연고 없는 남친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 성격상 중간 역할을 잘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조언해주신 분들 덕분에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친이 우리 엄마랑 잘 맞을 거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중간에서 잘하겠다. 처음에야 힘들지만 하다 보면 별거 아니다. 오히려 집안 행사 때 친척들이 모두 모이면 재밌을 거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다 보상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며 저를 잡긴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저런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동안 저런 놈과 만난 제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저를 잡으려고 늘어놓는 말들조차 미친 소리들 뿐이라서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엄마는 이날 이때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못하냐네요. 이 정도면 그냥 미친놈이 맞는 거겠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아무런 미련이 없긴 하지만 이 나이 먹고 이별하려니 조금 힘들긴 하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 알아가며 연애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 진짜 인연이 어딘가에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들 명의로 아파트 한 채 해줄 테니 여태까지 살던 방식 다 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싹 바꿔서 입 닫고 종년 노릇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한 줄을 길게 쓰셨네요. 님 남친은 절대적인 결혼 기피 대상자입니다. 거기다 본인이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리효도를 강요하는 헛바람까지 든 인간이네요. 부모님이 마지한테 준다는 보장도 없고 준다 하더라도 마지한테 주는 거지 맏며느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헬게이트에서 턴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두 번째.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말에서 확 빡치네요. 다 돌려받는다는 나중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그 순간만 간절히 기다려야 하나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시부모님이 100세까지 사시면 종처럼 살다가 70대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건가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데 나중은 무슨 나중입니까?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나중 타령이 제일 최악입니다. 세 번째. 아니 재산 받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나중에 보상받는다는 소리를 하나요? 재벌집이 아닌 이상 엄청 큰 돈도 아닐 텐데. 남자 진짜 웃기네요. 결혼을 무슨 사업자 마인드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 제사 11번 지내는 노동을 유산으로 대갚아주겠다. 이건 무슨 심보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보네요. 글쓰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잘 넘기신 걸 축하합니다. 네 번째.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잠시 힘들겠지만 평생 지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남친놈이 했던 말만 봐도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처럼 안 보여요. 저 남자 정신 상태가 심히 걱정됩니다. 본인 결혼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지 와이프 인생을 시덥잖은 재산과 바꿀 생각뿐인 것 같아요. 제사 11번이 문제가 아니고 저 인간 자체가 문제입니다. 미련 따윈 개나 줘버리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가서 일해도 그 정도는 벌 수 있지 않나요? 재산을 얼마나 줄진 모르겠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제사 한 번 지낼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을 주던지. 그냥 남자가 미쳤네요. 지네 집 행사니까 지나 재밌겠죠.
결혼이 아니라 제사 지내줄 여자를 찾았던 것 같은데 정말 잘 헤어졌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